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9일 한낮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쯤 오찬을 즐기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찬 끝나시고 나면요, 제 방송을 통해서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것, 특히 문재인 정권의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참 얼마나 엉망인지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놀라실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의용, 그다음에 황희 이런 사람들 이제 장관 대정이 되는데요. 이제 28번이나 국회의 청문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임명하는 정말로 묻지마 임명 장관 시대가 돌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 일본 스가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이 결정적 위기 국면에 처해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스가 총리의 국내 지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범한 지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후임 총리 고노가 다음 후임 수상으로 유력하다는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7월에 개최될 올림픽이 사실상 스가 총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 스포츠 최대의 행사인데요. 이에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 후에 처음으로 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올림픽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이 과학의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서 스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긴 있지만,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사실상 올림픽 개최가, 특히 일본의 이 확진 추세는 굉장히 지금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올림픽에 선수를 출전시킨다고 하는 계획에는 아무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은 이 올림픽 성공적 개최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 비관적 전망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스가는 물론 최근에도 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하고 반드시 올림픽을 개최한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또 준비도 잘 되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 가능성이, 그 개최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말이죠. 말하자면 날짜상으로는 2월 9일 새벽에 자정을 조금 넘어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 6시간 정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요. 이 기각시킨 결정적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증거인멸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법에서 아직도 다툴 혐의가 있다,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요. 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 이 법원의 이 판결문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면요. 이번 사건 범행은 피의자가 산업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한수원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이루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 중장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이 얘기는 어제 법원에 법정에 나가면서 언론인들한테 얘기할 적에도 이 사실을 완전히 다 부인했어요. 오로지 이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그런데 이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근데 위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 적용할 때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엄격 해석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런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피의자의 입장을 상당히 두둔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에 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판결문 구속영장 기각한 거, 이제
보완 수사를 해서 재청구하기를 강력히 저는 촉구하는 바이고요. 이미 감사원에서 13개월이나 감사를 해서 이 비리 의혹이 상당 부분이 제기된 바 있고, 또 이 검찰에서 몇 달간을 수사해서 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너 죽을래, 신내림,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굉장히 유검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혹시라도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 여파로 이러한 영장 기각이 됐는지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관계 인사들, 최이봉을 비롯해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최고에는 김수현 사회정책수석이 들어가 있죠. TF 팀장이 있으니까 에너지정책 전환과 관련된 이런 청와대 고위선에 대한 인사가 이제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울산 원전 사건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되는 극단적 상황까지 치닫고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가능성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백운규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청와대의 고위직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을 상당히 접촉을 해서 접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련 공무원들 530건의 문건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20여 차례나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이 관여 정황까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전혀 인정이 되지 않은 점, 이것도 굉장히 또 추가적으로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감사의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반발하도록 한 이러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한 혐의, 이런 것도 백운규가 있는 것으로 검찰 영장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인정하지 않은 점,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이 영장 재판부에서 적용을 한 것인지 참 의혹이 계속 제기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진성준 관련인데요. 진성준 여당 실세 중에 실세죠. 이 문재인 대통령 정무비서관까지 했고, 또 서울시 박원순 시장 때 부시장까지 해서 그야말로 이 커리어 관리를 정권 차원에서 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사상 특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갖고 이번에 작년 4.15 총선에서 이겨서 2선 의원이 된 사람인데, 이 진성준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어제 제기됐습니다. 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방송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특감반 폭로했던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인데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16년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2016년도 7월에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장이었었는데요. 그때 운영했던 강서 목민학교의 단합 행사에서 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 피해 여성이 8일 오전, 어제죠, 진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니까 즉각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이 9일 오늘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 강서 목민학교 커뮤니티 단합회의에 배석했던 이 여성은 외부인에 불과하고 목민학교 구성원도 아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모르고 만난 적도 모른다. 이름도 모른다. 그래서 무고죄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고, 이런 의혹을 확인도 없이 보도한 수사관에 관해서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무고 조치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보도하는 일반 언론도 전부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김태우 수사관의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서 연거푸 지금 현재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는 모습을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연이어 밝히면서 부디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진실이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김태우 TV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에서 즉각적으로 수사하고, 또 이 피해 여성 고소한 이 후속 내용도 맨 처음 보도했던 김태우 TV와 우리 또 언론에서도
추가 취재를 통해서 이 사실 유무에 관한 또 이 소문과 관련해서 상세한 보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의 기본 입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도 저도 이 보도가 나오는 대로 또 추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재명 지사 얘기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얘기한 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OBS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현재 일각에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을 탈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야말로 극히 소수의 소망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왜 16년간 당원이었었는데 탈당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고, 자기는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지지자와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응원하는데 제가 왜 나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신분과 관련해서는요, 골품제로 본다면 성골, 진골, 육두품도 아니고 향소, 부곡 출신 정도다. 여러분들 향소, 부곡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는 뭐 이 노비나 천민과 유사한 아주 낮은 계층의 이 서민들을 갖다가 향소, 부곡이고, 이 고위 이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성골, 진골, 육두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낮은 천민에 불과하다, 서민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제3 후보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3후보 나오는 거야 뭐 나오더라도 일단은 지금 현재 2등하는 분을 넘어서야만이 자기를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세균 총리 외에 제3후보니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섭섭하지 않다. 섭섭할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지금 2등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일 것이다. 그리고 이 본인은 누군가는 상대를 해야 되는데 본인보다는 현재로서는 당할 수 있는 분이 대체 당할 수 있는 분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 의원이 오늘 페북에 올려서요,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5인 이상 가족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고, 서울 민심을 말하자면 설에도 이 귀향을 줄이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무리 설법상 민심을 막으려고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민심 막으려고 그렇다고 이게 민심이 제어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난 추석 때까지만 해도 그러느니 했는데 설 지나고 완한다고 발표하는 걸 보니까 코로나 정치 방역이 이제 마지막까지 온 듯하다. 그러면서 만약에 지금의 광화문 집회가 가능하다면 아마 300만 이상의 국민들이 문정권에 분노를 표출할 것이고, 또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저러고 있는지 즐거워야 할 설날 앞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하기사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한다는 대통령을 둔 나라가 정상 국가가 일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5인 이상 집합을 끝까지 계속해서 장기화 금지를 장기화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여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그래도 막아내려는 정치적 계산, 즉 정치 방역적 측면이 강하다. 이런 소문과 루머와 해석이 굉장히 많다는 건 다 아시죠? 저도 그런 이 해석에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서울 고검에서 이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서울 고검에서 윤석열 총장 그동안에 쭉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 판사 문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혐의가 없다, 이렇게 처분을 내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판사 문건과 관련해서 징계 6개 사항 중 하나가 판사 문건이고, 이것이 판사들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그 당시에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미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이 판사 문건을 말하자면 친정권 판사들이 당시에 회의의 주요 의제로 삼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채택조차도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전국 판사들 회의에서도 이 판사 문건의 사찰적 성격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 행정법원에서는 이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본안에서 좀 더 깊이 다뤄야 할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1차적으로 이미 이제 서울 고검에서 혐의가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이 본안 소송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이 본안 소송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황대진 기자의 칼럼인데요. 이 문재인 등 측근들이 말하는 대통령의 결정적 잘못이 두 가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중요한 것은 인사 문제가 전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인사권 행사가 잘못되고 있다. 그다음에는 야당과 협치를 절대 안 한다. 이 두 가지는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측근들이 볼 때에도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현재 이 칼럼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이 대통령이 그리고 가장 잘 안다는 법조 인사도 계속 실패하고 있고 또 야당과 만나는 것도 아주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인사는 조각부터 삐걱대고 있다. 안경환 서울대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국 때, 그 다음에 추미애 때 이럴 때 잘못됐고요. 잘못됐다는 점 이런 거를 또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법조 인사들을 대표적으로 본인이 잘 안다는데 여기서까지도 실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협치다. 그래서 야당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대통령 본인이 제안 여야 정 상설 협의체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사 문제는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사의 무능, 이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는데요. 최근에도 28번이나 인사를 이 청와대의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있어요. 즉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국회에서 야당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전부 다 무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 문제에 대한 실패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실 것이고, 이번에 정의용 장관, 그 다음에 이 황희는 한 달에 60만 원밖에 쓰지 않는데, 그리고 고기는 선물 들어온 걸로 먹고 사는데요. 은행 계좌가 46개나 된다는 지금 보도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46개 계좌, 30개 본인이, 배우자는 15개, 딸은 1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7개는 해제했다고 그래요. 해지. 그래서 남은 게 39개인데요. 이게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정상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황희만큼은 과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월 생활비는 60만 원밖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 학교에는 4,200만 원씩이나 들어가면서 외국인 학교에 보냈는데 이 해외 유학을 또 시켰잖아요. 해외 유학 송금액이 2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당시에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송금액은 2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2억 원 정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그리고 황 후보자가 총 수입이 미국에 체류하던 2011년도 14년까지 총 수입은 1억 4,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송금액이 2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정도가 지금 빈다는 거예요. 그 1억 정도 비면 생활비를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황희가 양천 지역의 양천 갑 지역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3호 어묵, 여러분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3호 이 가정주부죠. 3호 어묵이 또 오늘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황희가 생활비 60만 원으로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4,200만 원짜리 외국에 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거. 자, 이거 참 이해할 수 없고 참 어이가 없다. 요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지역구 활동 차원에서 이 재건축 문제 챙긴다고 했는데 재건축 문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MC까지 보는데 참 가관이다. 이런 거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 가장 크게 지금 잘못된 사람, 이제는 법무장관 연속 잘못 임명했지만요. 김명수 잘못 임명한 거 이제 우리가 치가 떨리잖아요.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서 조선일보 오늘 사설을 보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 이 정도의 제목을 가지고 김명수 인사가 잘못됐다는 거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사설은 노무현 청와대 완장찬이들이 장악하고 농락하는 나라가 됐다. 이것도 지금 앞에 황대진 기자가 얘기한 인사의 잘못,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13명 72%가 노무현 정부 또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주당 의원 174명 가운데는요,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 30명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정말 자기끼리들만 나눠먹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관권 인사 28건이나 청문 통과를 안 됐는데 임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17건, 박근혜 때 10건을 합친 규모보다도 오히려 더 많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하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인사 비판도 이제는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 강한 민감한 이제 이슈로 또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2월 9일 첫 뉴스를 마치고 또 이어지는 중요 사항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